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라스베이거스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경찰과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총기 사건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난 라스베가스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라스베가스에 도착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희생자들의 치료를 도운 의료진과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영웅심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 검시관 및 미 국무부 현장 파견 직원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현재 소재가 확인 안 되고 있는 한인 8명에 대한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백마탄 왕자, 벼랑 끝에선 이민자에게도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다카 폐지로 고통받는 이민자들에게 이민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자 관련 각종 사기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 9월 5일 다카 페이지가 발표되면서 다카 수혜자, 불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일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엇보다 다카 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 페이지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더 이상 다카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 중 만료기한이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사이인 사람은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다카 수혜자의 재입국 허가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추방 명령을 받은 이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북, 전화 등을 이용해 다카 신청과 갱신을 돕겠다든가 또는 급행 처리할 수 있으니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보기관의 웹사이트를 사칭한 사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모든 이민 관련 수수료는 수표나 머니오더,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뉴욕은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고 반면 뉴저지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최근 전과 없는 불법 체류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보다 뉴저지에서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3일 W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뉴욕, 뉴저지에서 체포된 불체자는 모두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의 체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경우 전과가 없음에도 체포된 사람이 25%, 뉴저지에서는 44%가 전과가 없는데도 체포돼 체포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뉴욕, 뉴저지 모두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의 무차별 단속에 항의했지만 이민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범죄자 체포를 우선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욕보다 뉴저지에서 단순 불체자 체포가 늘어난 것은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지방자치도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뉴저지의 경우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하지 않은 지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가 체포될 경우 해당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카운티 정부는 ICE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용 혐의로 적발된 사업체가 무려 9,5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민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데요. 불법 체류 사실을 알고도 적극 고용한 혐의입니다.
필라델피아 연방검찰은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경업체 에스플론드사에게 이민자 불법 고용 혐의로 9,500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직원들의 불법 체류 신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들을 고용했다며 고위 감독자와 중간 간부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플런트사는 지난 2010년부터 14년까지 불법 체류 이민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왔으며 채용 과정에서 업체 측은 이들에게 가짜 신분증과 고용 관련 서류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신속하게 유죄를 시인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해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 간부들은 사법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E-Verify 시스템 검증에서 직원 100여 명이 취업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불법 고용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불체자 고용 기업에 대한 벌금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가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0년 처음으로 300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1,600만 달러가 행정벌금으로 부과됐습니다. 우편 투표용지가 2주 전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지사와 주의원,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11월 본선거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11월 본선거 우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뉴저지주 주지사와 주의원,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투표입니다.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는 지난 2주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와 유권자 등록 용지 등을 발송했습니다.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은 이달 17일까지 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시민권자로 선거일을 기점으로 최소 30일 이상 주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우편 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원하는 경우 선거일 7일 전까지 우편으로 우편 투표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할 수 있지만 우편 투표 용지는 11월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반송하기 어려운 경우 11월 6일 오후 3시까지 각 카운티 선관위를 방문해 직접 전달해도 됩니다. 본선거는 11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 간의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새로운 로펌을 고용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월 30일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의 공금 32만 달러 유형 의혹 증거 절차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맨해튼 연방 민사법원은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공금 32만 달러 반환 청구 소장을 지난달 29일 민 전 회장 자택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개시 절차 협의가 이루어지는 법정에 민 전 회장은 나타나지 않고 민 전 회장을 대신한 변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 전 회장 측이 변호사를 고용해 공식 대응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버나드 도라지오 어소시에이션 로펌을 새롭게 고용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리처드 설리반 판사가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리반 판사는 민 전 회장이 지난 2016년 김민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뉴욕 한인회 로고 도용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인물입니다. 당시 소송에서는 사실상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한편 민 회장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최우수 공립고등학교의 리먼 칼리지 미국학 고교가 꼽혔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교는 11위, 베이사이드 고교 24위를 차지했습니다. 리먼 칼리지 미국학 고교가 뉴욕시 우수 공립교 순위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일 뉴욕 데일리 뉴스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2014에서 15학년도 학생들의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 대입 준비율, 대학 진학률과 SAT 성적,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교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뉴욕시 공립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특목고인 리먼 칼리지 미국학 고교는 미국 역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교로 대입
대입 준비율 100%, 대학 진학률 97%, 졸업률 99% 등으로 모든 부문에서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2위에는 몬로 펜 아메리칸 국제고, 3위는 시디 칼리지 부속 수학과학 엔지니어링 고교, 4위는 스테튼 아일랜드 테크니컬 고교, 5위는 이중언어 앤 아시안학 고교가 차지했습니다.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는 6위로 나타났으며 요크 칼리지 부속 고교가 7위, 브롱스 사이언스 고교는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스타이브슨트 고교는 11위, 베이사이드 고교 24위,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 26위, 동서국제학교는 34위로 나타났습니다. 교내에서 발견되는 무기가 급증하고 교내는 안전 사각지대로 변했습니다. 급기야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칼부림도 일어났습니다. 교내 폭력에 대처하는 교사 대응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왕따 및 교내폭력 대처법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3일 뉴욕타임즈는 전날 칼멘 팔냐 교육감이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달 중순쯤부터 시작해 최소 3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왕따 피해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요령과 만일 학생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시키는지 등에 대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국은 또 정의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행해졌던 문제 학생에 대한 기계적 징계 처분 대신 대화와 명상을 통해 학생의 문제 행동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면담에는 드블라지오 시장도 참석해 이 같은 접근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학교 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 27일 발생한 브롱스 고등학교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교사가 함께 있었으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브롱스 고교에 이어 이번엔 뉴저지주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심하게 폭행당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폭행을 말리지 않고 동영상을 찍은 학생들에게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 뉴저지 뉴악 이스트사이드 고교 복도에서 이 학교 신입생인 14세 키리에 페레즈가 한 학생으로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폭행을 가한 학생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폭행 상황은 동영상으로 녹화돼 SNS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학교 측은 페레즈에게 구타를 가한 학생과 싸움을 말리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 등 모두 7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이번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학생에 대해 최종 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일 라스 바라카 뉴욕 시장과 학교 관계자들은 피해 학생과 이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페레즈는 3일부터 학교에 다시 등교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레코드에 의하면 8세 소년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뉴저지주 시카커스 컵 스카우트에서 쫓겨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미국을 찾는 한인 여행객 수가 급증하면서 한인 여행업계도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10일 동안 이어지는 징검다리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년과 엔텔롭 캐년 등을 찾는 한인 관광객 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LA를 찾는 한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한인타운 내 식당과 호텔, 게스트하우스의 예약이 모두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년 이런 연휴에 비해서요 거의 한 4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한 70%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지금 마감하기 전까지 숫자가 이번 주 안에 돌아가는 손님 숫자가 4,350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로 여행업계가 특수를 맞고 있지만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의 영향으로 인기 여행 상품인 라스베가스 투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박람회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진행된 제21회 무료 건강박람회는 8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헬스케어 권리센터 교육 담당자 등 전문가들이 나와 사회보장제도와 알츠하이머 그리고 당뇨 등 각종 질병과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엔 자궁암, 전립선암, 혈압, 당뇨 등 다양한 검사가 무료로 제공됐으며 전문의와의 1:1 상담 서비스도 마련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는 지난 2013년 해킹 공격으로 무려 가입 회원 30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야후의 모든 가입 회원들의 정보가 노출된 것입니다. 지난 6월 야후를 인수한 버라이즌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비밀번호와 보안 질문, 변경 요청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일 뉴욕주 검찰은 맨해튼 일대에 140채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스티븐 크로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크로먼은 사전 형량 조정 합의에 따라 뉴욕주에 $5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주가 이같이 실형을 받는 것은 드문 것으로 크로먼은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구입해 세입자를 일부러 못살게 굴어 쫓아낸 혐의입니다. USCIS는 오는 11일 취업 영주권 대면 인터뷰 의무화 규정에 대한 전화 컨퍼런스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고용인 비자 등 모든 취업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가 의무화되며 대상은 3월 6일 이후 신청자들입니다. USCIS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전화 컨퍼런스에서 인터뷰 의무화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3일 김은영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향년 86세로 타계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전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오전 2시 21분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의 시아버지로 김 회장은 2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장례 절차는 유족이 협의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연중 가장 아름다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저녁 크고 둥근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